안녕하십니까. 김동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11월 셋째 주 주간 안보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실까요?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 공격 가능성 시사.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미국 대선 얘기가 지금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런 내용을 인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게 미국이 이란을 지금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또는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 혹은 둘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 둘 다가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언제 누구 입에서 어떻게 나왔냐? 자, 이분 기억하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자, 장군이죠. 맥마스터 장군입니다. 이분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원래 초창기,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 보좌관 바로 직전에 이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실제 군인 출신이고 중장 출신으로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거의 이순신 장군과 좀 유사한 정도로 빗대지는 것이, 이 사람은 이제 육군이지만 육상에서 상당한 전적을 올렸죠. 언제? 이라크 전쟁 당시에 91년 이라크전에서, 자, 이분이 미군 탱크 고작 12대. 자, 이순신 장군 군함 12대로 일본을 이제 박살냈던 것처럼 이분은 이라크전에서 미군 탱크 고작 12대로, 자, 보세요. 이 전적입니다. 실제 탱크 28대, 이라크 탱크 28대, 장갑차 16대, 트럭 30대를 단 얼마 만에? 23분 안에 다 박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 그래서 미국 그 군가에서는 명장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실전에 가장 뛰어난 장군으로 지금 규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을 갖고 있고, 당시 이 사람이, 이 맥마스터, 이 장군이 했던 발언이 또 이슈가 됐죠. 당시 이제 우리가 미군 측에 탱크가 12대밖에 없고 적에게 포위가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이제 병사들이 이제 보고를 하겠죠. 이 다른 장교들이 보고를 할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적한테 둘러싸여졌습니다. 우리는 고작 12대밖에 없습니다. 이랬더니만 이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밖에 없구나. 마음껏 포를 갈길 수 있겠구나. 마음껏 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이 중장의 그 명언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통해서 23분 만에 완전 이라크를 쓸어버린 장군이고, 트럼프 행정부 초창기에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사람으로, 이쪽 전략통이자 트럼프 안보의 이런 흐름을 잘 읽는 사람으로, 현재 폭스뉴스에서 이제 패널을 나와서 고정적으로 이제 이런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번에 무슨 발언을 하셨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선이 지금 끝나고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리더십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2007년의 미국과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이 마치 그러니까 2007년 직전에 2006년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2007년에 이 사람이 왜 말했냐? 왜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리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을 말하냐면 중동의 지금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 시리아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이제 러시아와 친러시아 국가고, 지금 현재 미국과 내전 때문에 미군도 병력이 파병되어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국가죠. 이 IS도 지금 주둔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 시리아에 또 북한보다 친합니다. 북한의 핵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본따서 만든, 그러니까 시리아판 영변 핵시설이 시리아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암리에 시리아가 핵 보유국이 되려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핵시설을 지었는데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에 이제 아주 정체불명의 건물이 들어섰는데,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랑 미국의 정보기관, 또 군사 이 정찰기나 이런 것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건물은 핵무기 개발 시설이 맞다라는 판명이 났고, 이스라엘은 바로 공격에 감행합니다. 그래서 작전명 과수원이라 해가지고 오퍼레이션 올차드라고 해서 이 작전 내역을 보서,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이니까 프리엠티브죠. 프리엠티브 이 스트라이크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몰래 들어가서 공습으로 해가지고 이 시리아에 다 지어놓은,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격으로 다 만들어 놓은 핵시설을
작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초전박살을 냈기 때문에 시리아가 그 이후로는 핵 개발을 다시 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 의문의 죽음이,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도 의문의 핵 과학자들이 탄 기차가 폭발해가지고 그 용천역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또 핵 과학자들도 죽였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죽인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2007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마치 이때와 같다. 이 말은 뭐냐? 자, 이란도 지금 오바마 정부 때 이란 딜이라고 해가지고 핵 동결 협정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 동결이 된 겁니다. 이란의 핵을 거의 완전 인정은 아니지만 반 인정해주면서 너희들 핵 개발을 하되 핵 무기로는 쓰지 마라. 그냥 전력에만 써라. 라고 약속을 하고 도장 꽉 찍고 다 해가지고 오바마와 이란이 이제 합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이스라엘이 다가가서 확인해보니까 이 약속 어겼죠. 어겨가지고 바로 몰래 핵 만들고 핵 개발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국제 그 기구 있지 않습니까? 핵 감시기구, 그 IAEA 원자력 기구에서 가가지고 답사까지 했더니만 이란이 몰래 빼돌린 플루토늄 또는 이런 원자력이 핵 물질을 또 빼돌린 게 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 이거 뭐냐 했더니만 말을 못하죠. 핵무기 만들려고 또 빼돌린 핵물질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자기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앞에 두고, 전 세계 언론을 앞에 두고 직접 브리핑까지 하면서 이번에 모사드가 들어가서 확인해온 물품, 그리고 이란 안에서 가져온 책장을 통째로 가져와서 그 책장 안에 있는 CD, 책 내용을 다 보여주면서, 자 봐라, 지금 이란이 거짓말했다.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핵 개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거다. 라는 증거들을 만천하에 알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습니까? 안 쳤죠. 안 치고 그냥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대선 이후에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정권이 끝나기 직전에, 이 레임덕 정권이 끝나기 직전에, 물론 이게 끝날지 안 끝날지, 재임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금 트럼프의 레임덕 말기에 마무리 짓자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발언이 바로 이 맥마스터가 발언을 한 겁니다. 맥마스터 장군이. 그래서 지금 현재 에스포 장관이 또 사임을 했죠. 국방부 장관이, 에스포 장관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임을 했고, 그 관련된 국방 관계자들이 줄줄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림돌, 트럼프의 걸림돌이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옳았구나, 지금이 기회구나 해서 이란을 타격할 적기로 지금 이스라엘도 보고 있고, 마침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스라엘을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할 건 아닌가, 지금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조만간 미국 승인하에 이스라엘 혼자 때리던가, 아니면 미군의 그 암암리의 간접적 서포트 또는 직간접적 서포트를 통해서 이란을 타격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란도 북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친한 절친이죠. 그래서 자기 절친이 지금 얻어 터질 지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란이 두드려 맞으면 북한에게도 이러한 칼끝이 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뭐 별개의 사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란이 맞는 꼴을 보고서 북한도 자기들 스스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면서 뭔가 새로운 도발을 준비한다거나, 이미 지금 도발을 준비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뭔가 다른 계획을 또 꿍꿍이를 또 만들 수도 있다라는 지금 분위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쉬이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폭스뉴스에서 지금 이 내용이 다 나왔죠. 지금 이게 이 뉴스 안에 보면, 이 스크립트 안에 지금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읽어보시면 맥마스터가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도가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화웨이 그 다음의 위협이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이죠. 11월 11일. 그러니까 미국의 참전용사의 날에, 베테런스 데이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서울 여의도 상공에 드론 택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쌀가머니 80kg,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쌀가머니를 태워가지고 돌려본 거죠, 한번. 그래서 1.8kg 정도, 2kg가량을 7분간 비행했고 성공했다라고 전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냐? 왜 하필 중국 거냐? 지금 이게 지금 중국 드론입니다. 중국의, 그러니까 무인기가 아니라 유인기죠. 그래서 유인 드론을 지금 사들여와서 서울시가 빠르면 2023년까지
이 드론 택시를 운영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항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제품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이항 184, 그 다음에 이항 216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왜 184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184가 왜 184냐? 184는 여기 1, 숫자 1은 한 명이 탑승하고 8, 8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고 4, 이거 4는 4개의 이 팔, 암이라고 하죠. 이 4개의 거치대가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184라 부르고, 지금 한국이 지금 이번 서울시가 수입한 거는 저거보다 좀 더 큰 버전 216입니다. 그래서 2는 뭐냐면 2명이 탑승하고 16, 16개의 프로펠러가 달렸다 해서 216이라고 불리는 이항 2216 모델을 지금 가져왔다는 지금 얘기가 있고 더 가져올 거죠. 가져와서 2023년부터 가동을 할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안전할까요? 이거 안전할까요? 자, 중국이 만들었고 지금 현재 뭐 안전하다고 저 회사는 말을 하고 있고 괜찮다고 하는데, 이미 이 회사가 2014년, 2016년 이맘때 개발을 계속 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유사시 안전적 대책이 없다. 무슨 말이냐? 이거 안에 이거 조종석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몸만 타고 뭐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추락을 한다거나 위급 상황에서 그냥 몸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뭘 해볼 게 없어. 뭘 할 수가 없어. 그냥 추락하면 그냥 그 안에 탄 채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드론에 대해서 이거 안정성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이미 받았습니다. 2016년경에 그런 지적을 여러 번 받았지만 지금 그 제품을 서울시가 지금 들어온다라고 지금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지금 확보가 됐냐, 이것이 지금 문제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중국산 제품, 중국산 제품을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미 나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디서?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미국의 우방국들이, 자, 화웨이 지금 쓰지 말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영국도 몇 년도까지 화웨이 제품 전량 폐기, 그러니까 더 이상 구매 안 하고 전면 교체, 이런 대안이 이미 나와 있어요. 계획이 나와 있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타겟이 누구냐? 바로 중국의 드론 제작 회사 DJI입니다. DJI. 자, DJI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중국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래는 이게 이름이 길죠. 선전. 자, 중국 선전에 있다 해서 선전 대강 창신 과기 유한 공사의 줄임말이에요. 이거를 영문으로 바꿔가지고 DJI라고 부르는 거고, 영문으로 해석하면 Great Frontier Innovation이라 해서 우리말로 하면 창조의 위대한 선구자,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 제품에 지금 현재 미국은 모든 드론의 80%가 DJI 거를 쓰고 있고, 한국은 90%가 지금 현재 이 중국산 DJI를 포함한 중국산 제품을 어디서? 관공서에서 지금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관공서에서.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국방부 산하에서도 DJI 제품을 이미 구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이거 쓰지 말자 해서 지금 교체를 했고, 20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이걸 다 바꾸는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DJI라든지 중국산 드론을 쓰지 말되 미국산 드론 업체 5개를 지명해가지고 너희들이 이거를 대신 다 교체해라 라는 특명을 주고 지금 엄청난 경제적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지금 수도 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미국 회사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제끼고 미국 국내 내수 경제 지금 살려주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지금 미국은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뭐라고 있냐? 지금 우리나라는 90%가량이 지금 중국산이고 그 중에 대다수가 DJI고, 어디서 쓰냐? 경찰, 소방, 군에서도 지금 다 이걸 쓰고 있다. 그럼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 인명 구조한다고 인명 수색, 그 다음에 탐지, 그 다음에 이런 방화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를 위해 물뿌림 이런 것들로 쓰고, 또 농업용으로는 가서 농약 살포용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중국산으로 쓰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촬영된 영상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 영상들이 지금 현재 중국 정보부라고 하는 MSS로 다 흘러들어갈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게 미국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에 있던 국내 농가라고 해서 농가 다 날아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군사시설 찍힌 거 다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소방기계 이런 데 찍다 보면은 소방서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 수도 있고, 그 외에 더 우리나라 관공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조적으로 다 파악이 되고, 그 건물 안에 뭐가 있는지, 어디가 주요 인프라인지, 언제 유사시에 어디를 사보타지를 하고 언제 어디를 공격하고 다 계산이 되죠.
그래서 DJI 거 쓰면 안 된다라고 지금 미국은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아직까지 이런 대책이 지금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산 드론을 이제는 사람까지 태우는 걸 지금 가져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전혀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미 말을 했죠. 자, 미국의 국방 차관은 그 방산 쪽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방산 조달도 담당을 하는 그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앨런 로드라고 하는 차관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방대한 양의 정보가 저것들 드론, 중국 드론들로 하여금 중국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We know 해서 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발언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산 드론 구매 금지법 같은 것들이 통과가 돼서 중국 대신 미국 정부에 납품 승인 기회를 열어줘가지고 미국은 잘 살아보자, 그 대신 중국 거는 쓰지 말자, 지금 이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냐면, 또 한 가지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 유린은 물론 동물도 유린하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돌고래가 나왔죠. 돌고래가. 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미국에서 지금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온 게 북한 남포입니다. 이게 남포예요. 남포 조선소가 있는 남포, 서해바다 남포 쪽에 남포 군사기지에 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게 무슨 수갑 같은 게, 수갑 모양 같은 게 물에 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만 군사 전문가들이 다 분석해 본 결과 돌고래 우리더라. 그러니까 돌고래를 가둬놓는 케이지죠. 케이지. 그래서 돌고래를 왜 남포 군사기지에서 지금 키우고 있냐라고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이 동물들을 군사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말이고, 이미 2016년부터 이 돌고래를 교육하는 움직임이 북한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쉬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제 북한 돌고래들이 그 군사적 임무를 띠고 뭐 폭발물 매설 또는 정찰 또는 탐색 이런 목적으로 남한으로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거 돌고래 봐서는 이게 북한 돌고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돌고래 몸에 무슨 국기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돌고래한테 뭐 신문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고래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돌고래가 이 서해바다 북한에서 흘러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한 쪽을 막 계속 돌아다니면은 이거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돌고래가 무슨 목적으로 알 수 없고, 우리나라 해군 기지에 뭐 기뢰 이런 거 매설한데 어딘지 다 알게 되고, 또 군사 주요 시설 다 탐지할 수 있고, 또 이 돌고래한테 많은 능력을 부여할 수 있죠. 카메라를 탑재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쉬이 넘길 수 없고, 특히나 자, 이 북한 돌고래가 왜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나쁘다고 지금 하냐면, 자, 북한은 항상 군사용 목적으로 동물들을 무기로 활용합니다. 자, 북한 무슨 짓을 잘하죠? 자, 북한에 맨날 내거는 그 슬로건이 뭡니까? 전군, 모든 군, 전군 폭탄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니들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군인들 몸에 핵 배낭이라고 하는 핵폭탄 메고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자폭해라. 그리고 실제 수류탄이든 뭐 이런 거 메고 들어가서 폭발해라. 이런 행위들을 인간은 물론 군견한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군견한테 하고 있죠. 군견이 그래서 대전차 지뢰 같은 역할을 해요. 군견 등에 폭발물을 메고 달려오는 탱크 밑으로 매복해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폭탄이 터지면서 탱크를 멈추게 하는 그런 작전들을 펼치고 있고, 실제 그런 장면들이 영상으로도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견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개를 국가 수호를 위해서 개를 그냥 개 목숨은 파리 목숨인 거죠. 그런 형태로 지금 썼기 때문에 이 돌고래가 아까 말한 대로 카메라뿐만 아니라 폭발물을 장착하고 우리나라 해군 군함 근처에 와서 터진다? 그럼 이건 막대한 지금 우리 이 피해를 보고 이거는 어떻게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 돌고래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래서 이런 작전들을 쓸 개연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쉬이 넘길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런 현재 이런 돌고래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거는 원래 미국, 러시아 이 두 개의 정말 G2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 두 군데서만 돌고래를 군사적 목적으로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이런 동물 관련된 뭐 동물 유린 뭐 이런 질타를 안 받는 이유는 뭐 밥 줄 거 다 주고 교육시킬 거 다 하면서 제대로 이걸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폭발물을 장착해서 터뜨리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의 목적이 폭발물 같은 거를 오히려 찾아온다거나 또는 물건을 집어온다거나 또는
정찰, 탐지 목적으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은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고 러시아는 좀 다르죠. 러시아는 결이 다릅니다. 러시아는 지금 현재 정찰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추정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걸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노르웨이 근해에서 러시아의 군견 가치, 군사적 목적을 띤 이 군사적 목적의 러시아 돌고래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노르웨이까지 왜 왔냐? 정찰만을 위해서 왔냐? 아니면 무슨 이상한 짓을 하러 왔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제대로 확인된 정황이 없죠. 이게 물속에서 했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돌고래가 같은 경우는 교육을 시키면 지능이 높고 가가지고 이 군사 장비 같은 것도 유지 보수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선 다발을 가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간단한 업무 같은 것들을 전선 더미를 가지고 온다거나 전선이 꼬여 있을 때 가서 전선을 푼다거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돌고래 외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물범도 교육시켜서 쓰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물개와 또 한 가지 벨루가라고 있죠. 벨루가. 이것도 고래과인데 생긴 거는 돌고래랑 비슷한데 벨루가라고 해가지고 머리 약간 톡 튀어나온 이마 쪽이 툭툭 튀어나온 이 돌고래 같은 게 있어요. 그 고래도 교육을 시켜서 지금 러시아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상 동물에 대한 교육을 지금 미국과 러시아밖에 안 하는데 북한이 지금 2016년부터 준비해서 최근에도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북한이 정말 창의적인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돌고래까지도 활용한 해상 도발을 할 것은 아닌가, 또는 SLBM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돌고래를 투입시켜서 뭐 미리 사전에 탐색을 한다거나 사전에 무슨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한 돌고래 활용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추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쉬이 넘길 수 없고 이것에 대한 돌고래를 활용한 도발에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미 당국의 공조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